이 북폴드 방식 말고 Z 플립처럼 클램쉘 모드로 이제 열리는, 애플 같은 경우는 이 폴더블의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를 애초부터 잡겠다, 같은 부피 안에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배터리를 넣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내용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폰 18의 배터리 소식부터, 그리고 이제 가격이 과연 변동이 되는지 이런 내용도 가져왔고요. 그리고 폴더블 아이폰의 배터리 소식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바로 알아볼게요. 자, 먼저 아이폰 18 배터리부터 볼게요. 자, 이제 기사들의 내용을 좀 쭉 살펴보면은 이제 요번에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새로운 시스템에,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내용인데요. 이 배터리가 이제 실리콘 음극 배터리 방식이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요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같은 부피 안에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배터리를 넣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이제 아이폰 오랫동안 쓰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아이폰이 이제 횟수를 거듭하면서 배터리가 조금씩 늘고 줄고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 새롭게 들어간 적은 이제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리콘 음극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배터리 용량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그럴 수 있겠죠. 그 좋은 기술을 지금까지 왜 안 넣고 있었냐? 이 기술이 굉장히 이제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 이 안정성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게 충전하고 방전할 때마다 부피가 이제 크게 변하면서 뭐 균열 같은 문제도 생기고 이 발열 문제도 같이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애플은 새로운 방식을 접목할 거라고 하는데요. 다공성 실리콘 구조로 이제 팽창을 분산시키고 여기에 금속 케이스를 써서 이 압력이나 열 안정성도 같이 잡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전망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기술이 실제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아이폰에 무려 6000mAh 이상의 배터리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제일 큰 배터리가 들어갔던 게 5000mAh 정도였거든요. 이제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당연히 이 배터리 사용 시간도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겠죠. 사실 이렇게 배터리가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좋은 내용이긴 한데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컨텐츠 중에 하나가 배터리 테스트 컨텐츠가 있거든요.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 보면은 배터리가 한 4000mAh에서 한 5000mAh 사이 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테스트를 저희가 해봤을 때도 살살 돌리면은 이제 10시간은 그냥 넘어가는 그 정도 수준의 배터리 퍼포먼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6000mAh가 넘는 배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한 14시간 정도 우습게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이 같은 배터리 사이즈 안에서 배터리 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는 좀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진짜 한번 나오면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조금 있으면은 iOS 26.4가 곧 나오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개인화된 시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그동안의 시리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묻는 말에 답해주는 요 정도에서 이제 그쳤잖아요. 근데 최근 AI 시장을 보면은 이제 그 정도인 AI는 없습니다. 거의 대화가 가능한 형태로 이제 진화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시리는 굉장히 좀 빈약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이제 시리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제 예전처럼 단순하게 명령형 비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아이폰으로 보고 있는 이 화면을 시리도 같이 보면서 서로 같이 이해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메일에 뭐가 와 있는지, 메시지에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했었는지, 또는 지금 화면에 어떤 정보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리가 같이 보고 판단하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바뀐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 기대가 되긴 하는데, 요것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애플의 이제 차세대 AI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뭐 요번에 나온다고 하는 이 개인화된 시리 같은 경우도 아마도 일부 이 제미나이의 어떤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리는 단순히 내가 불렀을 때 이제 대답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내 아이폰을 보고 내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대기 상태가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문제는 이렇게 항상 대기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훨씬 더 많이 리소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배터리를 좀 갉아먹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애플이 이렇게 배터리를 늘리려고 하는 행보가 이런 부분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번에는 아이폰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요즘 이제 정말 시장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D램이랑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이 전부 AI 서버 수요 때문에 진짜 가격이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 게 이제 순서긴 하거든요. 요즘 보면 노트북 빨리 사라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만큼 이제 노트북의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아무튼 요즘 시장 상황이 이렇게 좀 살벌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걱정부터 드실 거예요. 아이폰의 가격은
가격은 괜찮을까? 최근에 나온 소식을 보면은 이번 아이폰 18의 가격은 매우 다행스럽게도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애플이 착해서라기보다는 좀 전략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애플은 예전부터 아이폰의 가격은 쉽게 건드리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 공급망을 좀 압박하거나 이 마진 같은 경우를 서비스 쪽에서 회수하는 그런 방향을 택하곤 했어요. 이번에도 이런 비슷한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나쁠 건 없죠. 뭐 가뜩이나 비싼 아이폰 안 올려준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 안에 속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구독하고 있는 이런 아이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뭐 애플의 이제 서비스들 있죠. 구독자 서비스들. 그런데 다 조금씩 이제 녹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져가는 마진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그래도 이제 다행스럽게 아이폰 18 시리즈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인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폴더블 아이폰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폴더블 아이폰은 이제 저희가 많이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도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 폴더블 아이폰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 좀 보면은 일단 폴드처럼 이렇게 열리는 이 북폴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화면 사이즈는 펼치면 7.6인치 정도, 접으면 5.5인치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접었을 때는 약간 아이폰 미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펼쳤을 때는 아이패드 미니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은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 애플에서 현재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바로 배터리에 있다는 점인데요. 이 폴더블 아이폰의 배터리가 무려 5500mAh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나온 폴더블 중에서는 가장 큰 배터리 사이즈가 될 거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 한 4400mAh 정도 되거든요. 그것보다 무려 1000mAh 이상 더 배터리가 포함이 된 거예요. 이 폴더블 오래 쓰셨던 분들은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폴더블의 가장 큰 단점으로 이제 여겨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아쉬운 사용 시간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화면이 겉에도 있고 안에도 엄청 큰 화면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드레인이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유독 더 배터리에 그런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 폴더블의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를 애초부터 잡겠다. 어떻게 보면 요런 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두께가 굉장히 슬림하잖아요. 뭐 좀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는 게 이 애플에서 나오는 이 폴더블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좀 두꺼울 수 있다. 아무래도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갈 거니까요. 이제 저희가 방금 아이폰 18 프로의 배터리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 실리콘 음극화 기술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에 들어가면은 그냥 얇은 걸 유지하면서도 배터리는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두껍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해요. 여기에는 이제 슬림화된 칩셋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A20 칩과 고밀도 셀 이런 부품들이 좀 슬림해져서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아마 실제로 나오게 되면은 폴드보다 뭐 조금 더 두꺼울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이제 타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좀 느낀 점이 어떤 거냐면 보통 애플이 이제 실험적으로 어떤 모델들을 내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폴더블 아이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했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이런 배터리 준비들 이런 거를 봐서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시리즈로 이제 만들 제품이지 않나 그런 어떤 느낌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나온 내용이 있는데 이 북폴드 방식 말고 Z 플립처럼 클램쉘 모드로 이제 열리는 이제 이런 형태의 아이폰도 이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당장 나올 제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뭐 첫 폴더블이 좀 흥행에 성공을 하면은 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북폴드 방식 말고 이런 클램쉘 형태를 좀 선호하셨던 분들에게도 조금은 기대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가지 아이폰 관련 소식들 이제 애플 관련 소식들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폴더블 아이폰이 솔직히 진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런 내용들과 현황을 보면은 이제 나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애플은 보통 완벽한 제품이 아니면 잘 내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한데 과연 애플에서 만드는 이 폴더블은 어떤 느낌으로 나오게 될지 요거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